네, 좋아요. 피부과 꼭 가야 하나요? 그런 질문이 은근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저 뭐 여드름이 심한데, 혹은 여드름이 났는데 이거 피부과 가야 되냐? 혹은 이제 뭐 피부과 가면 뭐 여드름 확실히 없어지냐? 라는 질문이 있는데, 피부과 가면 확실히 좋아져요. 그리고 빨리 좋아져요. 그 차이도 있는 거고요. 그렇다면 여드름이 하나 났으면 무조건 피부과 가야 되냐라는 질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감기 걸리면, 감기 걸렸을 때 꼭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잘 먹고 잘 쉬면 자체적으로 내 면역 활동에 의해서 감기가 나을 수 있죠. 하지만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다, 고통스럽다라고 한다면 뭐 내과나 소아과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면 뭐 항생제 주사를 맞든가 아니면 약을 먹으면 바로 낫잖아요. 바로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 개념이에요. 여드름이 났다고 해서 이거를 집에서 잘 관리해주면 2차 감염 없이 잘 압출해주고 그리고 이제 상처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병원 안 가도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병원에 가면 더 빨리 날 수 있다는 거죠. 이 여드름이 난 원인이 유분 분비가 많아서 그러네. 그럼 유분 분비 줄이는 약 처방해줘서 바로 유분 감소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뭐 여드름 균이 너무 많아서 생긴 거네. 그럼 항생제 투여해서 균 바로 없애면 바로 괜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. 또 즉각적이고 빠른, 그러니까 병원 진료는 임상이라고 하는데 임상은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나의 상태, 그리고 나의 특성들을 확인해서 알맞는 뭐 치료 방법을 처방받는 거예요. 그렇게 처방받으니까 즉각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럼 집에서 관리하는 거랑 뭐가 차이 있냐는 건데 집에서 관리하는 건 보통 화장품 있죠. 그리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있을 거예요. 하지만 병원은 전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. 화장품과 일반 의약품, 전문 의약품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 의약품까지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어요. 뭐 후시딘, 마데카솔, 뭐 아니면 파스 같은 것들. 이런 것들은 일반 의약품으로서 의사 처방 없어도 돼요. 하지만 일반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보다 그 인체에 작용하는 효과가 작고 그리고 부작용이 그만큼 작아요. 하지만 전문 의약품은 더 즉각적이고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하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료에 의해서 사용량과 사용 방법이 처방돼야 돼요. 뭐 예를 들면 항생제들, 항균제 같은 무좀약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돼서 살 수 있지만 항생제 같은 약들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서 얼마나 먹을지, 얼만큼 먹을지, 어떻게 먹어야 될지 가 처방돼야 된다는 거죠. 반면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약이 아니죠. 이거는 화장품 법에서 얘기하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것들을 화장품이라 그래요. 뭐 예를 들면 레티노이드 주사제는 전문 의약품이어서 의사가 놔야 돼요. 그리고 그 함량도 의사가 처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.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. 하지만 레티놀이라고 비타민 A 똑같은 비타민 A의 화장품 성분들이 있는데 이 레티놀은 약간 변형이 되어서 피부에 활성을 띠지 않아요. 그래서 FDA에서 이거는 약이 아니라 화장품 성분으로 써도 우리 인체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. 경미하다라고 해서 화장품 성분으로 승인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레티놀이 든 화장품과 레티노이드 주사제는 그 차이가 확실하다. 레티노이드 주사를 맞으려면 피부과 가셔야 된다. 그래서 피부과를 가서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으면 즉각적인 거다.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다면 피부과만 믿고 미용은 피부과에 전적으로 맡기면 되냐?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감기 생각하시면 돼요. 감기나 뭐 대사질환,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는데 의사분들이 꼭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식습관 잘 해주시고요. 너무 맵거나 짠 거, 단 거 피해 주시고요. 주기적으로 운동해 주세요. 대사질환이니까 주기적으로 운동해 주셔서 바이오리듬 정상적으로 맞춰주세요. 라는 얘기를 해요. 그게 뭐예요? 그냥 약 먹고 나면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해요? 원인을 해결하라는 거죠. 홈케어를 하라는 거죠. 피부과도 똑같은 거예요. 뭐, 여드름이 나서 이거는 이렇게 압출하고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해드릴게요. 그리고 원인이 이거니까 이런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. 대신 뭐 집에서 보습제 잘 활용해 주시고요. 세안할 때 신경 써주세요. 라는 말을 하죠. 홈케어. 어떤 문제가 생긴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 확실하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이건 이제 병리 쪽인 거예요. 이 질병이 왜 발병하고 어떻게
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지, 이건 병리의 영역인 거고 이걸 알아야 확실히 홈케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올리는 영상들 있죠. 그게 병리 내용인 거예요. 병에 관련된 이론들, 뭐 화농성 여드름은 왜 생기는지, 이걸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러니까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, 이게 수반이 안 되면 그런 얘기 있죠. 피부과 다니지 말라고. 피부과 다녀도 그때뿐이고 안 다니면 똑같이 난다고. 그래서 피부과에 돈 쓸 필요 없다고.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. 홈케어가 안 되게 되면 피부과를 안 다니면 즉각적인 이 전문의약품의 치료를 못 받으니까 원인이 해결이 안 된 상태면 다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원인이 홈케어로 잡히게 되면 전문의약품 이런 전문가의 치료와 수반되면 더 빨리 날 수 있고 다시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을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피부과를 꼭 가야 되냐는 질문에는 피부가 즉각적으로 낫고 싶으면 시술이 됐든 전문의약품 처방이 됐든 그걸 통해서 즉각적으로 날 수 있는 거고, 대신 주의할 점은 이 병변이 왜 생겼는지, 그리고 내가 집에서 뭐 운동하듯이 건강해지려고 운동하잖아요. 나는 뭐 암 걸려도 병원 가서 수술 받으면 되니까 막 살 거야. 짜게 먹고 맵게 먹고 운동 안 하고 포화지방 많은 거 먹고 뭐 막 살 거야 라는 사람 없잖아요. 다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잖아요. 그 개념인 거예요. 피부 좋아지려면 나 피부 안 좋으면 피부과 가서 진료받고 시술받고 약 먹을 거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. 피부가 좋아지려면 유수분 밸런스 맞춰줘야 되고 내 피부에 지금 부족한 것들을 충전해줘야 된다 이거죠. 화장품이랑 일반 약품을 통해서. 그래서 피부과를 꼭 가야 하는 질문에는 빨리 낫고 싶으면 피부과 가시고요. 대신 홈케어를 통해서 내 피부에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건 내 역할이다. 그것까지 병원에 맡길 수는 없다. 내 역할 확실히 챙겨야 된다는 건 의무예요. 그게 된다면 피부과 가셔서 즉각적인 치료받는 거 추천드립니다. 네, 그럼 감사합니다.